한미 정상은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 짚어볼 텐데요. 한편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던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죠.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밤사이에 이뤄졌던 한미 정상회담, 아무래도 워싱턴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가장 큰 임무에 쏠렸었는데 일단 두 분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한국형 핵 확장 억제 정책 구축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사실상 뭐 국가 안보와 그 국민 생명이라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북한의 핵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핵을 보유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핵을 설사 그런 플랜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미국의 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핵무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핵 전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이 그동안 우리가 미국의 핵에 대해서 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운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예. 한미 정상이 이번에 미국의 핵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이제 핵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과정의 입안 과정이라든가 실행 과정이라든가 우리 한국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을 만들었다. 예. 양국 정상이 그런 부분을 구체화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이제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이제 협의 그룹이라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실행까지 들어간다는 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총평 여쭤보겠습니다. 네. 총평을 하자니까 좀 마음이 좀 후한 점수를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쭉 지켜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과자 얘기를 합니다. 빵빵한 질소가 가득 찬 과대포장된 성과. 그래서 좀 따지고 보면 안보 측면과 경제 측면을 말씀드리면 안보 측면은 달라질 게 없다. 그러니까 확장된 게 없는 확장 억제다. 그리고 핵 우산에 핵 우산 하나 더 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핵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미국이 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협의 그룹을 만들었다고 하죠. 문서상. 그걸 만든 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토 같은 핵 기획 그룹 정도 수준의 어떤 결정 권한, 그다음에 참여 권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있었다면 기대 성과가 있겠지만 예. 협의 수준에 이른 거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핵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미 군사 조약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단지 그냥 어떤 상징적으로 미국이 그냥 공치사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선물을 안고 왔으니 이 정도는 해줄게. 하지만 그 시료를 들여다보면 그냥 알맹이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달라진 건 없고 그냥 안보 측면에서는 한반도의 핵 긴장만 높여주는 꼴이 되지 않았을까. 예. 특히나 전략자산 운용 부분에 있어서도 늘 전략자산은 운용이 돼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방위 분담 부분들 또 그런 것도 이제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숙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좀 실망스럽고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퍼주기만 했다. 가져온 건 없고 결국에는 우리 국내 기업이 한 천억 달러, 그렇죠. 130조 정도를 퍼주기로 하고 우리가 받아온 거는 IRA라든지 배터리 반도체법 이런 부분들은
얻어온 게 없습니다. 현재는 그냥 단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제 성과라고 하는 건 넷플릭스하고 몇몇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과 해서 몇 조 이제 뭐 투자 유치를 받은 거. 예. 외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가서 정말 기대했던 거는 IRA와 그다음에 반도체 이 두 가지인데 그 자체도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겠다 정도 수준으로 그쳤다는 부분에서는 예. 안보와 경제 부분에서 기대보다는 성과가 좀 미비했다. 예. 라고 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이제 나눠서 이제 총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부터는 세부적으로 하나씩 쪼개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을 봤을 때 두 분의 그 평가하신 온도차가 굉장히 컸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게 안보 측면에서 나토 협의체와의 어떤 차이를 언급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번에 안보 관련해서는 협의체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나토 협의체와 비교를 되는 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입니다. 핵 기획 그룹이라는 것과 핵 협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을 가지고 전술핵을 배치된 나라들이 나토 쪽에는 있죠. 그리고 거기에 동맹국들이 모여서 실무장관들이 말하자면 핵 운용, 핵을 쓸 수 있을 때 참여를 해서 말하자면 미국의 결정 권한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그 동맹국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토의 그런 핵 기획 그룹 정도 수준까지 가져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문서상의 핵 협의 그룹을 만든 것은 따지고 보면은 미국에서 그래 대한민국 당신들이 어느 정도 결정 권한을 줄게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협의체 자체를 그냥 문서한 수준밖에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우산 정책에 그냥 우산 하나를 더 씌운 것뿐이에요. 결국에는 그 우산을 누가 들고 있냐면 미국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 같은 경우는 우산을 같이 들고 있다라고 비교하면 그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힘을 준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안보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이셨거든요. 핵버튼 사용은 미국 대통령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NPT가 이제 197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그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유럽의 각국들도 다 핵을 개발할 수 있는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이 그 당시에는 우리 핵을 공급할 때 핵무기를 공급할 때니까 너 개발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나토의 나토 5개국에 이제 핵무기를 이제 배치를 시켰던 것이죠. 예. 지금 우리도 이제 핵무기를 갖고 싶다 하지만은 이제 NPT가 지금 이제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뭐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도 하고 싶겠죠. 그리고 나토 같은 경우도 역시 미국에서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핵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은 미국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 지금 저희들이 나토하고 나토 말하자면은 핵 기획 그룹과 나토 핵 기획 그룹과 우리의 지금 핵 협의 그룹과의 차이는 이 핵 무기를 유럽은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배치를 이번에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핵 배치를 하지 않는 대신에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 대신에 미국의 전술 자산들을 핵 자산들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 배치한 이상의 정도로 활용을 한다 하는 그런 합의를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핵 잠수함이 우리 근해까지 들어온다든가 하는 뭐 함대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협의가 됐던 것이고 또 지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핵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핵을 공유를 하자. 핵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만약에 침공을 해온다, 핵 공격을 해온다 이런 예.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한국과 협의를 하겠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확답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이 문서로 그것을 갖다가 다 확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었거든요. 어제 관련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어제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원론적인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하자면은 윤 대통령이 한 얘기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윤 대통령의 지난 발언도 대전제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만약 대량의 민간인 학살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국제법적
법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위반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인도적 지원만으로 되겠냐,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6.25 때 많은 희생을 당했는데 많은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에서 대량 살상이 벌어지고 대규모 민간 학살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냥 못 본 채 하고 있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같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우크라이나 발언 부분들은요, 물론 이제 한미 정상 쪽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국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 학살 부분에서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정상회담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평화 부분에 있어서 협력한다 그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거는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야당에서는. 예. 하지만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다 얘기를 천명을 한 거예요. 굳이 재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근데 지금 저는 참 이 우크라이나 발언과 중국 그 대만 해역 발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외교에 있어서의 인식이 너무나 불안정하다. 어떤 부분이 불안하다. 그렇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예. 그 민간인 학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상무기 지원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내전이 벌어졌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걸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요.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고 그런 대치던 상황에서 역대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참았던 이유는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우리의 지정학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발언들을 의도적으로 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미국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고 가기 위해서 그냥 좀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그래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너무 좀 굴욕적이다. 미국에게 이거 선물을 주러 간 거 아니냐. 결국에는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에서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미국의 편을 좀 들어주라. 라는 한국의 요청이었거든요. 한국 측에. 근데 그거를 저희는 지혜롭게 그걸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덥석 물어서 가버린 겁니다. 심지어 제일 아쉬웠던 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도청했던 사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외교전에서 지렛대로 삼아서 활용했어야 되는데 이 자체도 그냥 우리 대국이고 우린 소국이니까 선의가 있었으니까 용인하는 듯한 그런 태도들을 보인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끄러웠다라고 좀 이렇게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MBC와 한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도청 문제 관련 질문이 나왔고요. 또 무기 공급과 관련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 혹시 들으셨는지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도청 문제와 관련해서 동맹을 흔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이 전 세계 국가를 도청을 하고 있다는 공공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보 전쟁인데 세계 각국들이 다 그런 정보 수집 활동을 펼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도청이 정확하게 있었다고 할 경우에는 지렛대로 외교 협상에 있어서는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에서 법무부와 국방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도청이 실제적으로 있었다.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미국에 항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은 이번 같은 경우는 국빈 방문에 갔을 때 가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대상으로 사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네, 상황 자체가 쉽지 않은. 근데 상식적으로 전 그렇죠.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가서.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기다려야 되나요? 그 사실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게 동맹을 흔들 이유 없어라고 하지 않고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일들이 차후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있다면 과정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아주 너무 저자세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켜봤잖아요. 저자세로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그게 과연 옳은가라는 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안보 이야기 좀 짚어봤으니까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 약 8조 정도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경제 분야 관련해서 또 여야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한 분씩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투자 유치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57억 1억 달러, 57억 달러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금도 앞으로도 더 생길 것 같기는 한데 많은 유치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뭐 우리 바이든 대통령도 말했듯이 한국 기업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기업이 미국에 와서 많은 투자를 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도 미국 기업들이 우리한테 투자를 많이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양쪽 다. 이제 테슬라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투자를 할 의향이 만남을 있다고 하는 가지긴 것이고 했더라고요. 만났다는 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제적으로 성과가 없었다 하는 것은 결코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더군다나 뭐 IRA 인플레 감축법에 있어서도 사실 뭐 우리 자동차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 회사를 제외한 모든 해외 기업들은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더 달라, 우리만 혜택을 달라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 뭐 경제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특별히 너무 많이 못 가져온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은 맞지 않은 것 같고 또 뭐 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중국의 마이크론과 관련해서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마이크론 만약에 생산이 중단됐을 때 우리 기업 보고 공급을 하지 말라고 미국이 압박을 넣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이 지금 아직까지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미국 방문 중에 경제 성과라는 것이 앞으로도 아마 더 많은 성과들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총평하신 내용을 보면 좀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경제 분야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일부 보수 쪽에서도요, 좀 아쉬웠다, 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지금 뭐 넷플릭스 만나고 그다음에 테슬라 만나고 몇억 달러 뭐 유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 성과는 기대했던 건 IRA. 머스크와 만났죠. 아니, 예. 그렇죠. 머스크와 예. 만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그냥 퍼포먼스예요. 근데 중요했던 거는 IRA. 전기차 보조금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나 물꼬를 트고 와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분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반도체 전쟁 속에서 그 얘기를 뭐 확인이 안 됐다 하지만 이미 그 얘기는 기정사실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정상회담에서 중국 수출 규제 아니 반도체 부분이 미국에서 규제를 했을 때 한국은 그 부족분 채우지 마라는 거를 선언을 해봐요. 중국 지금 당장 저희 경제제재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이미 저변에 깔려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만에 하나 미국이 실행이 돼서 우리 한국이 반도체 부분을 부족분을 안 채워줬을 때 그건 어떻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입장을 분명히 했어야 된다. 왜 그러는 그렇습니다. 말하러 가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하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내 기업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습니다. 라는 말들을 바이든한테 했었어야죠. 그다음에 IRA 부분들. 왜 현대기아 반도체 아니 그 전기차 보조금 제외가 돼서 아쉽다. 이거 빨리 좀 해결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향후에 돌아오셔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겠다. 이게 무슨 성과입니까? 제가 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놓치고 나서 심지어 뭐 넷플릭스랑 여기 하는 것보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0억 달러입니다. 130조를 주고 왔어요. 그런데 무슨 경제 성과입니까? 산수만 해도 돈을 퍼주고 온 겁니다. 얻은 거 없이. 근데 이 경제 성과라고 포장을 한다면 정말 질소 포장 얘기했듯이 그냥 포장님만 과대 포장된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대단히 좀 우려가 된다. 라는 차원에서 돌아오시면 아마 야당의 비판들이 좀 거세질 것 같아 좀 그런 생각을 하습니다. 그게 미국 내 우리 기업들이 가서 공장을 정설한다든가 신설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쪽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런 경제 활동이 행위인 것이고 중국에서 반도체 문제는 아직까지 이게 실현이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저 바이든 대통령도 말했다시피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성장세를 꺾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자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국에서 어떤 액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액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외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또 각 당에도 이슈가 있었죠. 먼저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 민영배 의원이 어제 복당이 결정이 됐습니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약간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결정 배경이 뭡니까? 일단 뭐 당원 당규상 저희 당이 이제 탈당한 지 1년이 지나면 예. 복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에 따라서 복당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께서 당시에 이제 그 안건 조정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탈당 부분이 꼼수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치권이나 개인 정치인 민영배 의원으로서는 그럴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나 국민의 눈높이에는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다. 라는 점에서 그런 아쉬움들이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당하고 복당하는 부분들은 뭐 여느 당이나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게 과연 본인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의식, 비판적인 어떤 시선에 대해서 정말 조금 어떤 진심 어린 사과라든지 어떤 그런 말들을 좀 상세하게 좀 하고 나서 사죄의 말을 하고 나서 복당이 이루어졌으면 조금 더 매끄러워졌을 텐데 그게 조금 좀 미진한 상태에서 복당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당 내에서도 그런 뭐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향후에 뭐 밝히시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조금 더 정치권에 사과하는 것보다는 국민들한테 조금 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뭐 선에서 예. 좀 진실한 발언들을 내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의 이번 결정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헌재의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헌재 판결문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꼼수 탈당, 민영배 꼼수 탈당은 입법기관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 뭐 헌재 결정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뭐 사실은 민영배 의원 뭐 지난번 금수완박법 처리할 때 좀 무리하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꼼수 탈당이라는 거는 뭐 당과 협의해서 본인이 탈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누구나가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데 물론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보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복당할 수 있는 여건은 뭐 조건은 갖추어진 것이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민영배 의원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전에 수뢰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서 이수진 또 기동민 의원들 이런 분들도 다 뭐 당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뭐 탈당 조치라든가 출당 조치 아무런 조치도 없고 뭐 징계도 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윤리 심판은 있지만은 회부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로 계속한다 그러면 이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뭡니까? 이거 지금 비리의 온상이냐? 뭐 비리를 아무리 저질러도 뭐 우리 국회의원들 다 보호해 줄 것이냐 이렇게밖에 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뭐 비리가 저질러졌을 때 말하자면은 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야 뭐 자신이 스스로 탈당하니까 참 다행입니다만은 나가라고 했을 때 비리 의원들을 보고 나가라 탈당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요구했을 때 본인 스스로도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고 수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그런 참 난감한 부분이죠. 그런데 국민들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지금 현 상황 이런 부분들은 결코 바람직한 제1야당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당한테 비리의 온상이라고 얘기하시면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좀 과합니다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그런 국민들도 겁니다.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자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근데 비리를 따지면 이게 이제 이 정쟁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비리 한번 따져볼까요? 차떼기부터 따져볼까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연루된 의혹에 있는 의원들 없습니까? 예를 들어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 탈당했다 복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당에 대해서 비리온상이라고 규정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리심판원이 작동을 한다 안 한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셨지만 그 부분도 의혹 단계입니다. 결국에는 뭐 검찰이 기소를 했다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지금 의혹 수준의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요. 민용배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요. 헌재 결정을 무시한다고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위법적 소지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이 고심을 했던 결정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윤리에 제소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좀 말씀드리는데 민영배 의원 외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돈봉투 사건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 참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공천 대가로 비밀에서 돈을 받고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즉각적으로 국민의힘부터 하나요? 그래서 이런 논쟁보다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여야가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서로 스스로가 좀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건설적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민주당에 대해서 비리온상의 당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조금 부적절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당에 대해서 비리 온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과한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상 많은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을 그대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고 저희도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땅한 것이고 또 왜냐하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당헌 당규를 바꿔서 기소가 될 경우에는 당직을 박탈한다고 돼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개정을 해서 야당 탄압이라든가 정치 보복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그 예외 조항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완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강화시켜야 되는데 완화시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 여러 의원들이 기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든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네, 짚어보고 있습니다. 예, 예,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당 이야기가 나온 김에 김홍걸 의원 복당도 논의 중인 것 같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복당 신청을 한 거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당이 적절한가, 거기에 대한 뭐 좀 여러 가지가 의혹이 해소됐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 기준에 맞는다면 뭐 복당 부분들이 뭐 심사가 안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김홍걸 의원이든 민영배 의원이든 이 부분은 당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예. 만하나 그 복당 자체가 좀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복당을 시켜줬다 하면 국민들한테 혼나겠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예. 심사 중이다. 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한테 혼나겠죠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요. 뭐 당원 당규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절차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돈봉투 의혹이라는 큰 의혹이 있다 보니 여론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봉투 사건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철저하게 사태를 파악을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까지 얘기는 해드려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과 여러 가지 의원들의 탈당, 복당 문제까지 엮이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인 시각이 아닐까. 그건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각 당내에서 어떤 당내 경선 와중에 어떤 공선법과 정당법상의 사각지대거든요. 선거 사무를 등록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등록할 수 없어서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을 써서 어떤 정치인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연해 있는 어떤 정치적인 여야 막론하고 이런 환경 자체를 조금 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지 이거를 무슨 하나의 당이 돈봉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예. 이거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당이다라고 공격하는 것들이 과연 여야가 뭐 생산적인 어떤 지적인가라는 측면에서는 한번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제 검찰 수사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적극적으로 또 이제 나서는 것 중에 하나가 소환 조사해달라, 수사해달라 이렇게 또 여러 번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을 해소시키겠다.
하는 모습들을 이제 자기한테 그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겠죠. 뭐 변호사 선임하는 부분이라든가 검찰이 부르기 전에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 떳떳하다 뭐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보니까 이 송영길 의원 사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론된 말하자면은 녹취록에 나와 있는 그 의원들뿐만 아니고 이정근 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그게 더 심각하게 또 지금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젠가요? 박범계 의원도 이 이정근 리스트가 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던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리스트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파악을 해봤겠죠.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실체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14명의 현역 의원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 참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30장이라는 것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실체를 밝혀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 뭐 검찰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뭐 당 내에서도 자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녹취록 내용밖에 없는 것 같은데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뭐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실체를 송전 대표는 어서 빨리 내가 스스로 밝히고 싶다 이런 건데 지금 검찰은 수순대로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자진 출석은 좀 무산이 된 상황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제 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어디에서 뭐 측근을 통해서 기사가 나갔는데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자진 출석하겠다고. 그렇군요.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겠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 의사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취재하는 측에서 오늘 내일 부르면 나가겠다를 부르면을 빼고 오늘 내일 나가겠다를 아마 보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진 출석 뭐 하겠다는 건 아니고 언제든 출석하겠다 부르면 그러니까 책임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됐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만 27년 이상을 한 길을 갔습니다. 5선 의원을 했고요. 근데 탈당을 결정했잖아요. 이걸 그냥 아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정치인이 탈당을 하겠다. 27년을 몸담았던 본인의 말하자면 고향 같은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 결정들이 결국에는 이 동봉 두옥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좀 철저하게 알리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더 이상 뭐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당내 경선 캠프에서 있었던 일들은 그 자체로 그냥 정치권이 이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거기서 끝내야지 이게 뭐 민주당이 비리원상이고 다 돈 받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확전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정근 씨 뭐 노트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정근 씨 노트 자체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정근 씨가 2016년에 정치 입문했습니다. 16년이면 저보다 정치 경력이 낮아요. 그런데 그분이 쓴 노트가 본인이 쓴 것도 아니라 구술을 한 겁니다. 근데 언제, 누가,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노트를 작성했는지, 심지어 그 실체적 진실이 맞는지. 본인이 16년에 입문해서 여러 사람을 만났다고 하지만 정치에 많은 사람들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개만 그 일부 언론에 나온 그 노트 내용을 봤더니 몇 가지가 다 틀려요. 뭐 자금책이 누구다? 제가 하는 것과 다릅니다. 저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박범계 의원이 얘기했던 건 검찰이 이런 거를 빌미로 어떤 경위로 작성된지 모르는 그런 노트를 빌미로 또 수사를 들어오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자체는 뭔가 미확인된 부분을 가지고도 수사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또 이런 노트를, 이정근 씨 노트를 가지고 불확실한 걸 가지고 수사를 들어오겠구나라는 게 박범계 장관의 행간의 의미지 이걸 가지고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오이시다. 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근 노트 내용 보면은 저도 일부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만 노웅래 사건 같은 경우에 이미 노웅래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에 이 노트가 작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트의 실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노트의 신빙성을 낮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친노, 친문, 친명 뭐 모든 계파들과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상황. 이정희 씨가 그걸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뭐 지금 어떤 실체가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 될 수 내용은 있겠다 아마 싶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예, 잠깐 밝혀지지 않을까 보시면 싶고요. 예. 친노, 친문, 친명 얘기를 하는데 이정희 씨가 2016년에 정치에 들어왔는데 2012년에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대선을 준비했어요. 그전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전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정치 입문도 안 했던 분이. 그런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는 거고요. 이거를 작성한 이유가 검찰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그리고 노무현 의원에 대한 것은 맞을 수 있죠. 본인과 관련된 거니까 사학과하고.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요. 본인의 머릿속에 나오는 뇌피셜이나 그냥 주워들은 얘기로 쓴 거예요. 하지만 검찰은 이런 주워들은 얘기 자체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그걸 가지고도 수사를 하니까 그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앞서 이제 자진 출석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혀주셨으니까 하나만 더 이제 사실관계를 밝혀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검찰 자진 출석은 이제 뭐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되기가 전에 기자회견을 또 추가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있던데 이게 뭐 실체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기자회견은 파리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철저한 어떤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송 전 대표는 이 당내 선거에서 당내 경선 캠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후보로서 상세하게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이건 여야 뭐 후보로 뛰었던 분들은요. 정신이 없습니다. 30분 단위로 전국을 다녀야 됩니다. 전국 선거예요. 그냥 지역 선거가 아니라. 그러면 전국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정도 소화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보고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그러면 그 관련된 분들과 얘기를 하거나 사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예. 제 생각에는 기자회견을 지금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어떤 실태가 파악이 되면 그때에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우선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검찰이 강내구 전 감사 외에는 지금 아무도 소환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도 지금 불러서 안 하고 있고요. 예. 의원들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은 기자회견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입니다. 송영길 의원이 지금도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는 또 굉장히 물욕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부추기고 있고 근데 이전문 그 녹취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그 보좌관한테 보고를 했다. 보좌관이 그러면 송영길 의원한테 보고를 안 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녹취록 내용들 세세하게 나온 거 보면은 굉장히 뭐 그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예. 녹취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상당히 진정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송영길 대표의 뭐 기자회견 본인이 국민들한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어보시죠.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쌍특검 패스트트랙 그리고 직회부된 법안들 이것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전망 하나씩 듣고 마무리하죠. 직회부가 지금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간호사법도 그렇고 방송법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직회부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 행위입니다. 멈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은 좀 이게 대통령이 약속한 거는 최소한 협의를 해줘야 돼요. 간호사법 같은 경우도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해주겠다고 간호사분들한테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대통령 되고 나니까 나몰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두 번째 쌍특검법. 이거는 상임위에서 처리를 하려고 했다가 국민의힘에서 안 해주니까 50억 클럽이 아니라 50억 클럽 중에 봐보십시오.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요. 국민들이 납득이 안 돼요. 무죄 받았잖아요. 검찰 수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건 해야 돼요.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등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직회부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의회 독점입니까? 독주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각 사안들 오후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